안녕하세요. 미술 에세이를 읽어주는 그 여자 유미입니다. 오늘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순수 미적 가치는 없다 라는 미술 에세이를 읽어드릴 건데요. 미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제프 쿤스의 풍선개라는 작품이 약 719억이라는 가격에 팔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한국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꽤 나왔고 간간히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는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있었는데요. 제 친형이 이 기사를 보여주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응! 이라고 짧은 답변을 하며 원래 미술에는 원초적으로 순수 미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혹여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미술인께 말했다면 작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한 가족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친한 형이었기에 저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제가 내놓은 대답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순수 미적 가치라는 단어는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어쩌면 미술가들이 늘 고민하는 미술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 중 가장 높은 가치를 뜻하는 느낌의 단어가 바로 이 순수 미적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미술에서 절대적인 순수 미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수한 미술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이자 최고로서 누구에게나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미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이전의 고전 미술들은 늘 가치를 결정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종교 시대에는 종교 미술이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고 왕 혹은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왕을 드높이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미술이 최고의 미술로서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귀족들의 취향이 바로 최고의 미술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미술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던 기준들은 당시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 계급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결정되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독특하게도 공식적으로는 통치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극소수에 의해 통치되던 사회와는 다르게 현대의 통치자는 대중 모두인 것이죠. 이렇게 통치계급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 취향의 범위도 광범위해졌는데요. 취향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 표현은 취향이 다양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취향이 모두 다르기에 본인만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작품 또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자본주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가치를 뜻하는 가격이라는 숫자는 대중들이 개인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가치로서 민주적인 가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자본이 힘과 권력으로 존재하는 듯한 현대사회의 모습은 가격이라는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한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인 가격이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갖게 되면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미술은 사기다 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품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현대의 특이한 환경에 대해 조금 더 쉽게 풀어내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그 어떤 거장의 그림보다도 부모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를 위해 그려온 그림은 거장들의 그림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감동과 함께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 또는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는 그림을 그린 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제 어린 시절의 그림들이 부모님의 옷장 속에 스크랩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는데요. 현대 미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작품들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저희 부모님이시기에 더더욱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작품을 위해 해외로까지 나와 공부하며 만들어 놓은 현재의 작품보다 작품으로도 생각지 않던 어린 시절의 그림이 오히려 더 특별한 작품으로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개인의 취향과 가치라는 것이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에 맞는 작품들로 가득 찬 미술관의 미술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쩌면 미술관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 현재의 제 작품보다 저와의 추억이 담긴 제 어린 시절의 그림들이 더 소중한 물건인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 어떤 거장도 전할 수 없는 감동을 부모님에게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미술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라고 표현하죠. 어린아이의 그림은 부모님의 개인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니 사회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돈과 가격으로는 당연히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바꾸어 생각해보면 거장들의 그림이 수백억 단위의 가격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림들이 부모님과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장들의 그림은 인류 미술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죽고 나면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되듯 각 시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은 시대에 맞추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왕들이 사용했던 칼과 장신구처럼 시대를 기억하기 위한 귀중한 물건으로서 보관되고 보존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고종 황제가 직접 사용했던 의복과 물건들이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처럼 말이죠.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이 개개인의 추억이 담긴 개인적인 가치와 희소성을 가진 미술이라면 피카소와 같은 거장의 그림은 인간 역사의 추억이 담긴 사회적인 가치와 희소성이 담긴 물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흔하디 흔한 종이와 물감으로 한 인간을 추억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을 만들고 가끔은 인류 전체를 추억하게 만드는 값진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예술과 미술의 대단한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현대사회에 들어오며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순수 미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각 개인과 사회를 만족시키는 그들만의 가치를 가진 미술들이 있기에 지금도 미술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읽어드린 미술 에세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순수 미적 가치는 없다는 여기까지이고요. 읽어드린 에세이는 도니.com dohny.com 에서 텍스트로도 읽으실 수 있고 링크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그림을 보며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술에 대한 본인만의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